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치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미국만큼 뜨거웠던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핫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30% 정도 수준 내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시장 아웃퍼폼하기가 거의 힘들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웬만해서는 시장 아웃퍼폼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긴 해요. 오늘 네. 삼성전자가 5.3%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의 시총 비중이 코스피에서 한 14% 정도 되니까 네. 0.7% 정도는 삼성이 몫이었고 네. 나머지 1% 올랐으니까 그래도 나머지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쁘진 않았는데 뭐 그쪽에서 쏠려 가가지고 다른 거는 1.7%가 올랐잖아요. 오늘 거래소가. 네. 1.7% 따라가기 쉽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종목 장세여가지고 급등한 종목들도 좀 있고 뭐 예. 떨어진 종목들도 있는데 네. 잘 안 담았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과연 옛날에 그 삼성전자 없으면 아웃퍼폼 못하는 이런 네. 장이 또 펼쳐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이 17, 18년 네, 그때 반도체 장이었죠. 업황의 턴어라운드 국면이 맞다면 그런 국면이 다시 한번 또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삼성 네. 올해 너무 길었잖아요. 레거시 좋아질 거라는 게 1년 반 만에 적용이 되네. 예상이 네. 1년 반 만에 들어맞기 시작하는. 네, 삼성의 모든 사업부가 다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제 모든 사업부에서 슬금슬금 올라올 만한 그런 좀 기대감 있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버리니까 확실히 항상 그런 것 같아. 희망을 품을 때는 안 돼, 잘. 네. 네, 코스피는 1.7% 상승, 코스닥은 1.26% 상승했고요. 네. 올해 들어 코스피는 거의 8.8% 상승, 코스닥은 9.6% 상승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1, 2, 3월 현재까지 성과로는 미국 시장 대비 굉장히 한국 시장이 잘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되돌림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이 11% 상승했고요. 한화 시스템 외에도 여러 방산주들이 오늘 또 좋았어요. 네. 방산주는 정말 끝없이 올라가네요. 예. 뭐 두 번째 상승한 게 방산주였는데 뭐 한국항공우주가 11% 상승했고요. 네.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진전기,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도 오늘 많이 상승해서 전기전자 섹터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 네. 삼성전자도 5%대 상승했는데 하이닉스는 0.7%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증권주가 세 번째였는데 뭐 한양증권, 미래에셋, NH, 삼성 다 2에서 4%씩 상승해서 골고루 올라서 끝났습니다. 기계장비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좀 하락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뭐 그 민감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니까 타격을 입을 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네. 예,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뭐 금양, SK이노베이션, SKC 등등이 하락하면서 화학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오후 들어 깜짝 놀랐던 거는 알테오젠의 빅파마 계약이었습니다. 예. 나온다 했었어.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그 신한투자증권 엄민영 연구원이 그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예. 알테오젠이 3월 내에 빅파마와 최대 규모의 딜이 예상이 된다. 네. 머크보다 큰 7, 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딜이 예상이 된다. 뭐 계약금 면에서도 역대 최대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나온다면 할로자임과의 특허 이슈는 사실상 해결된 걸로 봐야 된다. 해결이 안 됐으면 빅파마들이 지금 리스키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드이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영국 법인과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두 법인과 계약을 각각 체결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계약은 계약금 2천만 달러에 마일스톤 5억 8천만 달러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은 계약금 2,500만 달러에 마일스톤 7억 2,500만 달러 합산해서 계약금까지 다 합하면 13억 5천만 달러 약 한화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네.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계약금은 30일 이내에 수취를 할 예정이고 수취하면 이제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일스톤은 임상 및 품목 허가에 따라서 수령할 예정인데 이것도 수령한 이후엔 반환 의무가 없고요. 이 외에도 이제 상업 판매 후에 발생한 순매출의 일정 비율을 판매 로열티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요게 또 기대가 큰 요인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신한 그 엄민영 연구원 참 약간 스타예요. 대단한 인사이트를 이 주셨어요. 동네에서 약간 스타예요. 엄니영 연구원이. 그럼요, 베스트 애널이죠. 네네. 막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막 연합인포에서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한번 조정을 세게 받았었는데 네. 그게 특허 관련된 리스크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번에 계약으로 좀 마무리된 국면으로 생각을 해서인지 시장에서도 오늘 다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업황 반등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레거시도 그렇고 삼성의 HBM도 그렇고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컨퍼런스도 그렇고 다 기대가 되는 요인인데요. 네. 일단 유한타증권에서 대만 10개 기업을 탐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중국 중심의 러시 오더가 1분기에도 이어지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 오더는 뭘 러시 오더라 그래? 엄청난 주문이 쏟아지나 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막 크진 않지만 네. 기조가 그래도 1분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런 톤이었습니다. 네. 네,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책이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향후에 추가 지원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강할 것이다. 컨슈머향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H20, 엔비디아 칩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여기에 탑재되는 레지스터 DIMM 그리고 eSSD 수요도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딥시크 이후로 중국에서 CSP들 클라우드 업체들이 그 엔비디아의 H20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좀 싼 거죠. 네, 거기에도 근데 디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쪽 뺄수에도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도에 제일 중요한 게 디램이기 때문에. 네. HBM 만드는 이유가 차선을 넓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뭐 32비트면 뭐 32차선인데 1024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선 넓혀서 속도 빨리려면 디램 많이 박는 게 최고죠. 네. 디램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현물가 오늘도 오르네. 현물가가 오르면 추후에 고정가도 네.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메모리 업체들이 모듈을 파는 계약 가격도 뭐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요즘에 그 계약 가격 올라간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일주일 내내 오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이제 진짜 반등을 매일같이 0.몇 %씩 오르고 있어. 네. 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낸드 업체 샌디스크가 4월 1일부터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다른 메모리사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4월부터 낸드 가격 인상 예정이다라고 대만 전자시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낸드 가격의 상승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라고도 덧붙여서 확실히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예견이 되는 모습들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세 붙이면 관세 붙여서 팔면 돼요. 미국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세 20% 때려 이러면 네 그럼 20% 비싸게 사세요. 끝. 이래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면 떨어져서 막 재고 남을 때 어떻게 좀 이러지만 반대의 상황이면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웃돈을 얻는 경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공장에 HBM3E 최종 테스트를 위해서 방문을 했다. 몇 번째? 그러게요. 계속 방문을 하긴 하는데 네. 뭐 몇 번째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HBM3E 8단의 최종 점검을 위해서 이달 초에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한 달 전에 방문했었거든요. 한 달 만에 또 방문을 한 겁니다. 예. 네, 그 지난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가 1분기 내로 엔비디아의 HBM3 8단 납품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그 계획에 좀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 전영현 대표 체제가 된 지 이제 한 6개월 좀 됐으니까 조금 뭔가 마음이 안심은 돼요. 기존에 비해서 뭔가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확실히 삼성의 HBM 기대감도 슬금슬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하이닉스가 0.7%밖에 안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5%대 상승한 건 네. 뭐 레거시 업황의 반등도 뭐 있겠지만 삼성의 HBM 사업부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압도적인 사업자였던 하이닉스에 대한 조금 사실은 매도 플레이? 25년 연말까지 하고 26년도 초반까지는 최선단 제품은 아마 하이닉스로 뒤덮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8단이라도 진입했다라는 뉴스 자체가 미래 그 하이닉스의 멀티플을 상당히 깎아먹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네. 삼성은 워낙 멀티플 최하단에 있고 하이닉스는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실적 대비로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더 받을 수 있는 건 못 받는 거지. 삼성전자 8단 딱 진입하는 순간 못 그렇죠.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번 주죠. 아까 제가 다음 주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에서 GTC 2025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일 화요일 날은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예.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뭐 거의 아이돌 스타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주목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가죽 잠바를 입고 나올까? 깜장색 있겠죠 또. 아니 지난번에 뱀 가죽 같은 거 입고 아. 나왔어. 악어 가죽. 뱀이란다. 악어 가죽 입고 나왔어. 맨날 소 가죽 입고 나오다가. 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GB300 신제품이 또 나오거든요. 그 네. 관련 업데이트. 그리고 26년도 신제품인 루빈 시리즈, 네. 블랙을 다음 시리즈가 이제 또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최근에 그 AI 섹터가 굉장히 좀 센티가 좀 약해졌잖아요. 그 두심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소식은 뭐 폭스콘 얘기 들어보면 폭스콘이 일종의 모듈 만들어주는 회사 아닙니까? 서버렉 만들어주는데 뭐 실적 엄청 늘어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적에는 문제가 없어. 네. 항상 엔비디아는 실적에 문제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고점 대비 조정은 세게 한 번씩 받았었죠. 몇 달에 한 번씩. 오죽했으면 내가 샌드백은 가만히 있는데 그 위빙을 한다고 퀀트 선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샌드백 엔비디아는 샌드백이고 주가만 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죠. 네, 그러네요. 음. 그리고 오늘 그 HBM 관련 그 장비주들 다 네. 많이 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YC 이런 데 11% 상승했고요. 테크윙 DI 8% 7%씩 상승했고 뭐 네. 이오 테크닉스, 넥스틴, PSK 홀딩스 이런 데 뭐 7%, 5%대, 4%대 이렇게 네. 다 같이 상승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는 또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 한화 세미텍이 하이닉스에다가 TC 본더 장비 넣었다라고 뉴스가 하면서 있었죠. 네, 하나비전이 오르고 한미 반도체는 좀 꺾였습니다. 마치 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도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회장님은 아유.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아유 좋네. 나 응원합니다. 나 이런 예. 모습 나 진짜 야 한국에서도 보기 이런 있어요. 모습 보냐? 음, 야 이거 메리츠증권 다음 처음인 것 같아. 일단 뭐 약간 제가 옆에 있었으면은 조금 싸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는 했을 것 같아. 아 회장님 이 가격은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주문을 주시지. 그럼 내가 말렸을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응원합니다. 네. 네, 그 12일 수요일 날 일단 20억 규모로 장내 매수했습니다. 네. 89,800원 정도에 이제 장내 매수했는데 네. 이거는 하나세미텍의 하이닉스 납품 공시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네. 납품 소식이 나오기 이전에 매수해서 매수하고 바로 악재가 터졌던 거죠. 네. 근데 추가로 향후 거래 계획에 대해서도 공시를 했는데요. 4월 17일 날 30억 규모로 장내 매수하겠다라고 또 네. 공시했습니다. 요거는 하나세미텍 납품 소식 이후에 나온 거라서 이걸 알면서도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한미는 항상 자신감 있어 보면. 네. 네, 그래서 뭐 하나세미텍이 뭐 아직 뭐 공시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뭐 하이닉스가 조달할 TC본더 장비 한 80대 중에서 정말 절반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 회장님도 이 정도의 자신감 표명이라면 독점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의지 표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술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미의 어떤 금융 관련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자신이 있을 만도 해요. 네. 이 기계 업종은 금융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기아가 이제 자사주 매입도 추가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산 배당이 오늘까지 매수하면 이제 결산 배당을 6,500원 받는 거거든요. 주말에 얘기해 줄 걸. 시가 배당이 엄청 높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시가 배당이 6%가 넘어요. 6.5%였습니다.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1월 23일 날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때는 막 시가 배당률 7%가 넘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사면 한 달 만에 먹는 이런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사면 받고 내일은 이제 배당 낙일이라서 한 6.5% 내외 떨어져야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네. 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3,500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고 3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하고 3분기 내에 100% 소강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장외에서 사도 배당 받는가요? 당연하죠. 혹시나 네. 배당 뭐 세금 때문에 배당 안 받으실 분도 장외에 내놓을 분도 있을 거잖아. 근데 우리 방송 보고 그래 6%, 6점 몇 프로? 나 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시간 내가 버틸 수 있으면 한 4개월은 버티셔야 돼요. 본전 찾으려면 배당 할 테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 내서 한번 해볼 만도 하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내일 빠지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배당 소득세 내잖아요. 뭐 15점. 15.4% 내고 뭐 네. 종합과세 하는 분들은 뭐 더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과세 하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경험상 이건 네. 뭐 법칙은 아니지만 보통 배당락일이 배당 주는 만큼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음.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왜냐하면 이 배당만을 위해서 보유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받자마자 이제 팔려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음. 배당 받는 거 이상으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하기야 법인들은 상관없지, 그지? 법인세로 내는 애들은 그냥 때려버리는 거지. 아니, 법인세로 내도 20몇 프로 배당 법인세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뭐 어차피 살 거라면 네. 6% 빠지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나. 주가로 먹는 게 양도 네. 차익은 비과세니까. 네네. 뭐 어쨌든 음. 네, 뭐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밤에 또 호재가 나오면 6%안 빠지고 오히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나는 근데 기아차가 난 이제 전기차에 관심 많잖아. 네. 좀 잘하는 것 같아. 기아 잘하죠. 잘해요. 내 다음 차는 기아다. 진짜요? 진짜로. 기아는 하고 싶어. 왜냐면 좀 이렇게 좀 자전거를 마음대로 밖에 안 빼고 실을 수 있는 자전거 차가 필요하거든. 난 그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자전거가. 근데 기아차가 딱 될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컨테이너선 6척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총 네. 2조 3,200억 정도 규모고요. 척당 계산해 보면 2.67억 달러입니다. 예전보다 꾸준히 많이 올랐네.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인데 옛날에 2.7이면은 LNG선이었어요. 예전에 2.7억 달러면. 네. 그렇죠. 예전에 2.4억 달러도 굉장히 높은 거였는데 한참 더 올라갔네요. 네. 계약 기간은 28년도 3월까지니까 벌써 도크가 28년도까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향으로 상당히 큰 해운사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됐어요. 24,000 TEU급으로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입니다. 네. 네, 수주 소식 이후에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상승 전환을 해서 다른 조선사들도 대부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네. 오늘 월요일부터 일단 주가가 상승해서 네. 잘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루 전날 그 미국 시장의 뭔가 선험적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시장 오늘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도 드네. 지난 주말에 오른 이유가 별로 없어서 떨어져서 오른 거 외에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이 또 올랐으니까 뭐 추가로 더 미국 시장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네, 뭐 상당히 미국 시장이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는 좀 더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는 계속되고 올해 있는데 들어와서는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되지 않을까 아유,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도 24년도에 한 맺힌 게 아직도 안 풀렸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 그게 10% 빠지면은 11점 몇 프로가 올라, 12% 가까이 올라야 본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한번 계속 네. 달려보시죠.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